안녕하십니까. 요통, 좌골신경통 침치료 처방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의 원인은 수도 없이 많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요통들은 원인도 모르는 요통도 있을 수 있고요. 외상, 다쳐서 허리가 아픈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요섬, 요염자라고도 하고요. 허리 삐끗한 것을 말합니다. 또 신어요통이 있고요. 좌골신경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좌골신경통은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 쪽으로 신경통이 있는 것을 좌골신경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침 치료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척추 그림은 사람의 왼쪽 편에서 바라본 척추 모습이고요. 이 앞쪽이 복부 쪽이고 이 뒤쪽 돌기 있는 부분이 등 쪽이 됩니다. 목뼈, 경추가 7개 있고요. 흉추, 가슴뼈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허리뼈가 5개, 그리고 선골, 골반뼈가 있고요. 미골, 꼬리뼈가 있는데 요통을 일으키는 부위는 대개 이 흉추 아니면 요추인데 주로 요추, 허리뼈 3번, 4번, 5번 쪽에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 척추 마디마디가 이렇게 위아래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척추와 이 척추 사이에 판을 추간판이라고 그러고요. 디스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척추뼈와 척추뼈가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그 사이로 관이 나 있는데 그 관을 통해서는 이 척수신경이 다발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척추 마디 사이에 있는 추간공으로 빠져나와서 우리 몸의 각 조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바라본 모습은요, 이게 척추고요. 척추 뒤쪽으로 이렇게 관이 나 있는데 그것을 척추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척수 신경이 다발로 내려다가 척추 마디마다 있는 양쪽 추간공을 통해서 빠져나와서 우리 몸의 각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인이 다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가 눌리거나 주저앉음으로써 추간판 수액이 밀려나와서 한쪽 신경을 누르는 경우입니다. 이 척추 위에 있는 추간판에 안에는 수액이 들어있는데 정상 수액은 이렇게 둥그렇게 그 디스크 속에가 있는데 디스크 한쪽이 이쪽 부분이 눌리면은 그것이 이쪽으로 빠져나오면서 수액이 이렇게 밀려 나오고 이것이 신경을 자극하면은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 내의 V자 인대가 비대해져서 신경을 압박함으로 통증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이 척추관 속에 척추관을 잡아주고 있는 이렇게 인대가 있는데 이거 V자 인대라고 그러는데 그 인대가 굵어져 가지고 이 척수신경을 압박함으로써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데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의 경우는 허리를 숙이면 더 아프고 허리를 뒤로 젖히면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앉거나 허리가 눌리면 통증이 심하고 걸으면 좀 편해지는 것이 디스크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은요. 허리를 숙이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오히려 뒤로 젖히면 심화가 됩니다. 또 주저앉으면 통증이 완화되고요. 걸으면 심해집니다. 그래서 걷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주저앉아 있으면은 편해져서 다시 걷는다고 하는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꼭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 한마디에서 통증이 나타나고 한쪽 다리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데에 비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의 여러 마디에서 나타나고 한쪽 또는 양쪽 다리가 저리거나 잘 때도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고 마비감이 나타나는 것은 척추관 협착증 증세입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디스크는 20대에서 50대 이렇게 젊었을 때 나타나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60대 이상 노년층에 많이 나타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은 환자들을 대해서 들어보면은 이게 어떠한 증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통, 좌골, 신경통, 침치료 처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교재 침리학이 58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 요통 침치료 처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3가지를 침리학에는 올려놓았습니다. 처방은 후계 3차1, 연골, 인중 이런 정도로 놓으시면 되고요. 또 추가가 가능한 것은 자세나 상황에 따라서 권륜, 치료, 행간사항 등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 뒤쪽으로 통증이 있다고 할 때는 방광경맥을 타고 통증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광경 쪽으로 통증이 있을 때는 위중이나 속고를 추가해 주고요. 다리 바깥쪽으로 통증이 오는 것은 담경을 타고 내려오는 것인데 족, 임업이나 양릉천, 풍시 같은 것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이 처방의 침치료는 환자를 의자에 앉혀놓고 침을 하는데 좋은 처방입니다. 자, 후계는 아시죠? 소장경의 목혈입니다. 이 후계는 좀 통증이 있는 자리인데 이 후계에서 합곡을 향해서 두치자리로 깊이 투를 해주면 효과는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그러면 후계까지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3차 1은 2번째, 3번째 손가락 접합부, 적백육제가 3차 1인데요. 어떤 책에는 여기가 3차 3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 1은 차 1이라고 말도 합니다. 이 차 1은 차일만 노는 것도 좋지만은 깊이 두치로 이중수골과 삼중수골이 만나는 지점까지 넣었을 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이 차이를 깊이 자침을 하면은 팔등 쪽에 상백혈을 지나가고요. 이 상백혈은 낙침혈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손바닥 쪽으로 가면 노궁혈이 있습니다. 그 혈을 통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깊이 집어넣어서 침끝을 제2중수골과 제3중수골이 만나는 데까지 집어넣으면은 손등 쪽에는 분백혈이고요. 이 분백과 이쪽의 하백을 요태점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음에 연골혈이 있는데요. 연골혈은 대장경상해가 있는데 1중수골과 2중수골이 만나는 지점 정도에 있습니다. 동시기혈인데요. 이 연골은 주로 열이 있을 때는 이 대백혈을 함께 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중은 다 아시죠? 코끝머리하고 태단 사이에 수구가 있는데 3등분에서 아래에서부터 3분의 2 지점이 인중이고 인중의 뒤쪽에는 동맥의 마지막 혈인 은교혈하고 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골륜혈인데요. 골륜혈은 방광경의 화혈로서 외과천과 아킬레스건 사이에 있습니다. 방광경이 등에서 방광 1선, 2선 해서 4개의 선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골륜이 허리에는 아주 좋습니다. 치료는 동시 기혈의 경혈인데요. 골륜에서 두치 위에서 두치 3혈이 치료입니다. 그래서 골륜을 놓을 때는 이렇게 치료 3개를 동시에 놔줘도 좋고 골륜 플러스 치료 하나만 같이 놔줘도 도마 효과도 나고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행간 상한치입니다. 행간으로부터 한치 위 정도 되는 데가 행간 상한치, 동시 기혈의 경혈입니다.
이 좌골신경통은 요통이 다리 쪽 통증을 수반하는 것이 좌골신경통이라고 그러는데, 엉덩이 좌골 부위에 나오는 좌골신경이 이렇게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 무릎에 와서는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신경들을 타고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좌골신경 요통이 됩니다. 또 속골을 추가해 주면 좋습니다. 속골은 방광경맥의 목혈인데, 여기에서 깊이 투를 하면은 용천까지도 투가 되고, 투를 하는 과정에서 족 이묵도 지나고 목류혈도 지나가고요, 위경의 함곡도 지나가고 간경의 태충까지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좌골 신경통 중에서 다리 외측 옆쪽으로 통증이 있을 때는 이목을 추가해 주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담경의 목혈이지요. 근육과 관련된 치료에는 양경맥에서는 주로 목혈을 사용해 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에 양릉천이죠. 경골과 비골이 만나는 점 쪽에서 양릉천도 가능하면 깊이 음릉천으로 투여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풍시는 환자의 손을 차려자세로 내려드렸을 때에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풍시고, 골도법상으로는 이 슬중에서 7치 되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일반 요통이라든가 좌골 신경통에 관한 침치료 처방을 보셨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요통 또 다른 침치료 처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